2년 전 50대 주부 A씨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러갔다가 직원 권유로 주식연계증권,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500만 원이요. 제가 죽으니까 그냥 살림한 거 아껴서 그냥 모은 거 저희 아이 대학 등록금. 혹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되물었지만 직원은 지금까지 손실 본 적이 없다고 안심시켰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잘 몰랐는데 은행원이 설명해줘서 알았고 ELS가 그러니까 그냥 은행보다 예금이자가 높다. 여태까지 원금 손실이 잃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가입을 한 거죠. 하지만 만기를 2달여 앞둔 지금 원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다른 70대 부부 역시 노후 자금을 ELS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자식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투자금은 노후 자금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은행원이 녹음할 때 엄청나게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가입한 건 모두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ELS 상품은 연계된 주가가 정해진 기간 내 65에서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자를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게 됩니다. 대체로 3년 약정 상품이 많았는데 2021년 상반기 당시 최절정이었던 홍콩 H지수가 최대 절반가량 떨어지면서 그 무렵 판매된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 또한 커진 상황입니다. 가입자 일부는 은행이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안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서에서 확인 전화가 와요. 투자 성향은 공격적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안정형을 추구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가입시킨 은행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죠. 공격적이라고 대답해라. 그래야 가입이 된다고. 은행들은 상품 위험성에 대해 직원 설명과 확인 전화 등을 통해 여러 번 안내했다면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들의 해당 상품 판매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은 예금이나 적금과는 다르게 원금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이 8조 원이 넘는 상황. 결국 손실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은 10,000에서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했고 2021년 상반기엔 12,228.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내 은행들이 ELS 상품이 원금 손실에 이를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한 근거였습니다. 오히려 정기 예금보다 3배 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ELS가 홍콩 지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금이라고 찾아갔는데 아이고 예금을 왜 누가 드냐 하면서 증권사나 지구가 말하지 않는 손실은 없다. 하지만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과징금 부과, 코로나19 장기화,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우려 등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홍콩 증시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2년 만에 H지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는 위험 등급 높은 상품이란 것 은행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과 수수료 수입을 위해 낙관적인 전망에만 기대 상품을 권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콩 지수가 40%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만 한 거지 40%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국내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은 8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홍콩 H지수가 그때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고객들은 이 중 절반이 넘는 4조 7천억 원을 날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메모지에 빨간색으로 녹취 파일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따라 쓴 듯한 서툰 글씨가 보입니다. 학교에 다닌 적 없어 글을 겨우 읽고 쓰는 수준인 74살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노후자금 등 총 2억 7천여만 원을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에 투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펀드같이 위험한 거였으면 내가 권해드리지도 않았다. 이거는 안전하고 지금 누구나 다 하고 못해서 안 달인 거라 그걸 그대로 믿고 쉽게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객이 상품 위험성 등을 이해했음을 기록하기 위해 은행이 남긴 당시 녹취에는 김 씨가 은행원의 말을 따라 겨우 대답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여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 여기 본인은 뭐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 제가 본인, ELS. 또 다른 72살 여성도 비슷한 시기 은행원 권유에 1억 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습니다. 가입해둔 연금이 없어 대신 남편과 쓰려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크할 때 이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이처럼 고령 투자자들이 ELS가 어떤 위험성을 가진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은행원 권유에 이끌려 가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 상품 위험성에 대해 이해했다는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나 관련 녹취가 있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는 은행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 질문에 네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네네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다 없고 면제될 수 있는 건지. 다만 ELS를 아예 팔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당분간 모든 ELS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고 신한과 우리은행은 이미 작년 말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ELS 상품 판매가 집중됐던 국민은행 등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